별. 알퐁스 도데.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치기를 할 때의 일입니다. 양치기 일은 무척 외로웠습니다. 벗이라곤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뿐 혼자가 되면 몇 주일 동안 사람 구경도 못하고 지내야 했지요.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금 약초를 찾아 나선 몽드 리르에 사는 사람들이 목장 근처를 지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피해홍에서 온 숲 굽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외로운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답게 여간 거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와 마찬가지로 요즘 산 아래 마을과 읍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장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따분한 양치기의 일상 가운데 가장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두 주일에 한 번씩 내가 먹을 음식을 싣고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농장 롯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나 농장 머스마이인 꼬마 미아루의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도 아주머니의 갈색 모자가 멀리서 보일 때면 너무나 기뻐서 팔짝팔짝 뛸 정도였지요. 그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산 아래 마을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집 아이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별다른 일은 없었는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주인댁 따님인 우리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별 관심 없는 기색으로 지나가는 척 묻곤 했습니다.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도 자주 파티에 참석하며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새로 나타난 멋쟁이 남자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 산에 묻혀서는 보잘것없는 목동 주제에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그래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한평생 보아온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그래, 여기서 혼자 산단 말이지.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자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 당신을 생각하면서요, 아가씨.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데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 대답도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척이나 당황했으니까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아마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도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져서 내가 쩔쩔매는 꼴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깜찍하게도 말이죠. 예쁜 여자친구라도 가끔 찾아오니? 여자친구가 여기 나타나면 저기 산봉우리 위로만 날아다니는 에스테르 요정처럼 예쁘게 보이겠네. 그렇게 말한 아가씨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었습니다. 잠시 후 아가씨는 마을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요정이 나타나듯 얼른 왔다 가는, 서운하게도 숨돌릴 겨를도 없이 가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요정같이 보였습니다. 잘 있어, 목동. 조심해서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노새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비탈진 산길 너머로 아가씨가 떠난 뒤에도 노새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굽에 채이던 돌멩이 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바라보고 서서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
오랫동안 우두커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 아래쪽 골짜기들이 조금씩 짙은 푸른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양들도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려고 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벼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편 언덕배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우리 예쁜 스테파네타 아가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아가씨는 물에 흠뻑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생글생글 웃던 모습을 생각하면 꼭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언덕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소나기에 물이 불어난 소래그 강을 건너려다가 그만 물에 빠질 뻔했나 봅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날이 막 저물고 있으니 이제 농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하지만 아가씨 혼자서 험한 산속을 가로질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아가씨를 모셔다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양떼를 고스란히 내버려두고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불편하게 밤을 새워야 하는 데다 자신을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룰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겠지요. 내가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최대한 아가씨를 안심시키고 위로해주는 것 밖에는요.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달래놓고는 황급히 불을 피웠습니다. 시냇물에 젖은 옷과 몸을 말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슬 같은 눈물이 예쁜 눈에 글썽글썽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울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산꼭대기에 아주 약한 햇볕만 조금 남아 서쪽 하늘에 한 줄기 빛으로 비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위해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새 집 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모피를 깔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모닥불 곁에 앉았습니다. 아가씨가 부디 편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내 생활 공간 안에서 새로운 손님이 신기하듯 모여든 양들 바로 곁에서 우리 예쁜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내 보호 아래에 보이 쉬고 있는 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말이죠. 뭐라 표현 못할 만큼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별들은 유난히 더 찬란해 보였습니다. 삐걱. 갑자기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낯선 잠자리 때문이기도 하고 양들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면서 짚이 바스락거리기도 하고 잠결에 매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녀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말없이 아가씨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모닥불은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아가씨와 나,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밤을 새워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서 살며시 눈을 뜬다는 사실을. 밤의 세계가 찾아오면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못에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이고요. 수많은 산속 요정이 거침없이 밤의 공기 속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대기 속에는 들릴 듯 말 듯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지요.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소리 같은, 낮이 살아있는 생물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이처럼 물건들의 세상이랍니다. 그러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밤의 세계에 당연히 무서움을 느끼겠지요. 우리 예쁜 아가씨도 무서웠을 겁니다. 어쩌다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아가씨는 그만 소스라치듯 놀라서 내게로 바짝 다가오곤 했으니까요. 한 번은 저편 아래에 있는 못에서 처량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굽이치더니 우리가 앉아있는 산등성이로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아름다운 유성 한 줄기가 우리의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그 정체 모를 울음소리가 한 가닥 광선을 이끌고 지나가듯 말입니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숨죽여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불쑥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목동들은 모두 점쟁이라던데 정말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별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편이지요. 높은 산에서 사니깐요. 그래서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알 수 있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 많은 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뭐니뭐니 해도 역시 우리의 별이죠. 저기 목동의 별 말이에요. 우리 목동이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른답니다.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마다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예쁜 별이죠. 어머나, 별들도 결혼을 해? 그럼요, 아가씨. 그리하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보드라운 것이 내 어깨에 살며시 얹히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졸음에 겨운 나머지 머리를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의 감촉을 남기며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환하게 먼동이 터오고 마침내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가씨는 꼼짝 않고 그렇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든 아가씨의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것만 생각나게 하는 그 맑은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우리는 성스럽고 순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고 그윽한 밤하늘 속에는 총총한 별들이 평화롭고 고요하게 그들만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순종적으로. 이따금 이런 생각이 느닷없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갸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귀를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